일자리를 잃거나 연인과 헤어지게 되거나 결혼생활에 파탄나거나 돈을 몽땅 날리거나 꿈을 잃어버리거나 어디가 다친다거나 하는 것들이 엄청 좋은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좋은 일이지 그게? 자, 305페이지 마지막으로 여기서도 디테일이 있습니다. 뻔하지만 중요한 디테일들을 보고 넘어갈게요. 자, 심리학자들은 사실로 확인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주요 요인 두 가지를 찾아냈다. 첫 번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깊이 뿌리박힌 것으로서 학습된 무력감이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학습된 무력감. 심리학자인 마틴 셀리그먼은 학습된 낙관주의에서 이 무력감을 가진 사람이 인구의 80%는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 학습된 무력감을 가진 사람이 인구의 80%가 넘을 것이다. 무슨 말이냐? 저도 학습된 무력감, 무기력이 있어요 하는 분들, 나는 평범한 거구나, 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학습된 무력감은 당신 자신이 무기력하고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느끼는 것이다. 이 감정은 끝없이 내뱉는 난 못해, 난 못해, 난 못해요 라는 말에서 드러난다. 자, 매슬로는 인류의 역사는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남녀의 이야기라는 말을 남겼다. 뭐라고요? 인류의 역사는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남녀의 이야기다. 이거 잘 들으세요. 여기가 킥입니다. 자,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작은 목표를 세우는 까닭은 우리가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무의식 중에 확신하기 때문이다. 여기가 디테일입니다. 여기가 다른 데서 말해주지 않았던 특제 소스, 여기가 소고기 뚜플러스 9가지입니다. 인간이 생각보다 너무 작은 소망을 정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내 상황을 바꾸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걸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난 무기력해. 난 그거 못해. 결국엔 못할 거야. 그러니까 엄두도 내지 마. 둘 중에 하나야. 보통은 작은 것만 정하지 않습니다. 여기선 작은 거 써있는데 저는 이제 많은 포뮬들을 보다 보니까 빅데이터가 생기잖아요. 빅데이터. 둘 중에 하나예요. 너무 작은 소망을 정하거나 너무 큰 소망을 정해요. 너무 작은 소망을 정하는 거는 뭐냐면은 나는 무기력해, 나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작은 걸 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큰 건 왜 정할까요? 어차피 허황됐기 때문에 그냥 뭐 상관없어요. 그냥 던져놓는 거야. 어차피 그게 될 거라 생각 안 해요. 그냥 되면 좋겠다지. 그러니까 아싸리 엄청 큰 거 정하거나 아싸리 되도 않는 진짜 작은 거 정하거나 둘 중에 하나더라. 근데 그 이유가 뭐다? 안 될 거라 생각하니까. 나는 부족해, 나는 무기력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그 소망을 이룰 수 없을 거야, 난 이런 걸 누릴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하니까 보잘것없는 소망을 정하거나 혹은 좋은 소망을 정했다가도 포기한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은 실제로 우리 능력에 한계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우리의 상상력과 욕망의 한계일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한계는 없는데 그냥 우리 생각에만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만 한계가 있다. 나폴레온 힐의 유명한 말을 잊지 말자.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건 무엇을 믿건 그것은 이루어질 수 있다. 당신에게 확실하게 정의하고 계획할 수 있는 어떤 목표가 있다면은 그것을 달성하는 타고난 능력과 자질이 당신에게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그거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여러분한테 있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원하는 목표를 표현하고 정의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정말 오랫동안 아주 간절하게 원하는 한 그 목표를 성취할 능력이 있다는 증거이다. 뭐라고요? 진심으로 원하는 목표가 있고 그걸 진짜 여러분들 일관되게 좋아하고 원한다면은 그걸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여러분들의 내면에 있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예시를 들면은 얼마 전에 한 포뮬리가 제가 하도 포르쉐 얘기하니까 자기도 포르쉐를 타는 게 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포르쉐가 꿈인 포뮬리들이 좀 늘었어요. 근데 이제 그 포뮬리들이 하는 말들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은 너무 하고 싶은데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지금 저는 그냥 월 200만 원밖에 못 버는데 제가 어떻게 포르쉐를 탈 수 있을까요? 상상이 안 되고 솔직히 말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라고 그런 식의 말들을 좀 많이 하세요. 근데 오늘 내용을 잘 보면은 뭡니까? 내가 그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일관되게 믿고 나아가고 그리고 허용해 준다면은 반드시 이룰 수 있다. 반드시 그걸 이룰 수 있는 능력과 힘도 나에게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못할 거야가 아니라 할 수 있어. 지금 내가 그 방법을 모르는 것 뿐이야. 모르는 건 문제가 아니야. 그죠? 근데 문제 뭐냐면은 모르는 건데 못한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방법을 모를 수는 있어. 그건 문제가 아니야. 하지만 어차피 못할 거야,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너무 허황된 꿈을 꿨지 하면서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왜 해?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시작도 안 했는데. 이제 받아들여야지. 이제 나아가야지. 그러다 보면 방법도 떠오를 건데 아까 그랬잖아요. 초의식이 도와준다고.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있으면 알려줄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하면 돼. 누가 뭔가
볼거리 물어올 수도 있고 내가 영감이 떠올 수도 있고 그냥 거기 따라가면 돼. 할 수 있어요. 안 된다고 말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너무 큰 소망을 정해도 마음을 받아들이면 괜찮지 않나요? 그걸 잘 가늠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크고 작고가 사실 문제는 아니에요. 그죠? 내가 진짜 간절하게 원하는 소망이면 커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동민 씨처럼 난 일주 자산가가 될 거야 하는데 그게 진짜 나의 간절한 소망이고 순간적인 소망이 아니야. 뭐 예를 들면 오늘 말하고 뭐 한 달 뒤에 막 갑자기 사라지고 이런 소망이 아니라 1년 전에도 나는 그 소망이 있었고 지금도 그 소망이 있고 내년에도 그 소망이 있을 것 같아. 그런 거면 상관없어. 그렇게 내가 진짜 원하고 그 길로 내가 나아가고 있어. 그럼 내 진짜 소망이에요. 커도. 근데 때로는 그냥 진짜 뭔가 어렵고 큰 거를 부르기 위해서 말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그건 내 소망이 아니니까. 자, 넘어와서 사람들의 성공을 가로막는 두 번째 두려움은 안전지대에서 나온다. 우리 인간은 습관의 동물이며 결과가 특별하게 행복하지 않더라도 습관을 고수하는 성향이 있다. 습관의 법칙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명확한 결정을 내리지 않거나 어떤 외부의 자극이 없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행동을 한다는 말이다. 마치 약간 뉴턴의 관성의 법칙과 같은 것이다. 만약에 당신이 안전지대를 빠져나오도록 강요를 받지 않는 이상 당신은 계속해서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똑같은 돈을 벌면서 똑같은 수준의 성취에 만족하게 될 것이다. 자, 요것도 중요하죠.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은 안전지대에서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자극이 없는 한 어느샌가 고만고만한 삶을 살다가 세상을 뜬다라는 거예요. 왜? 안전지대를 벗어나기 싫으니까 지금 하던 일을 하고 지금 만나던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뭔가를 싫어하는 거야. 새로운 변화를 싫어하는 거야. 너무 두려워. 왜? 안전지대를 벗어나야 되잖아. 하다못해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전을 안 하던 사람이 운전을 하게 되는 것도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는 완전히 막 극내향인이라서 사람을 만나는 걸 너무 두려워했는데 내가 뭔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을 시간이 지날수록 하기 싫어한다는 거죠. 하기 싫어하고 반복된 패턴 속에서 있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인생이 어느 순간 고착화가 되는 거죠. 그냥 무슨 쳇바퀴 굴러가는 것처럼 1년을 돌아봐도 그리고 작년을 돌아봐도 비슷비슷해. 그러면 어느 순간 내가 안전지대에 내가 고착화가 됐구나. 거기에 내가 딱 매몰됐구나. 내가 안전지대 안에서 그냥 고만고만하게 살고 있구나. 쳇바퀴 돌리면서 뭔가 마음의 변화가 필요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킥포인트입니다. 자, 여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읽은 겁니다. 자, 잘 귀를 쫑긋하고 들으세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다른 데서 이야기 안 하는 부분이에요. 사람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안전지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해요. 이런 이유가 일자리를 잃거나 결혼 생활이 파탄나거나 가진 돈을 몽땅 날리는 것이 실제로는 좋은 일이 될 수 있는 이유이다 라고 합니다. 받아들여집니까? 자, 앞에 말한 그런 이유들이 여러분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연인과 헤어지게 되거나 결혼생활이 파탄나거나 돈을 몽땅 날리거나 꿈을 잃어버리거나 어디가 다친다거나 하는 것들이 엄청 좋은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좋은 일이지 그게? 자, 이어서 볼게요. 이게 정말 킥포인트입니다. 자, 그런 일들이 자기 만족에서 벗어나도록 당신을 흔들어대고 안전지대 밖으로 당신을 몰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갇혀 있다가 이게 빵 하고 깨지면은 그릇이 이만큼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죠. 돈을 많이 날려본 사람이 많이 벌기도 한다. 물론 뭐 날리라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깨지고 박살나 봐야 또 내가 그 안전지대를 또 벗어나게 된단 말이죠. 뭔가 무모하게 하는 것도 능사가 아니지만 때로는 이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뭔가 앞으로 나아가기도 해야 되는데 고만고만한 생각과 고만고만한 행동으로 했을 때는 큰 변화와 도약과 성장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어떤 위기가 닥치면은 그때는 안전지대 밖으로 벗어나요. 왜냐면은 내가 고만고만하게 살고 있는데 안전지대가 박살났어. 내가 안전지대에 있는데 그 안전지대에 뭔가 불이 난 거잖아요. 그죠? 갑자기 내 재산이 다 불타고 갑자기 내가 헤어지고 막 안 좋은 악재들이 막 터지니까 갑자기 비상 상태가 걸려갖고 갑자기 내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저도 망했었잖아요. 한번 잘 됐다가 망하고 다시 일어섰는데 그 망했던 게 망하는 순간엔 너무 괴롭고 힘들고 진짜 왜 이런 일이 왔나 싶었지만 그때 망했기 때문에 제가 뭔가 이 사고가 굉장히 많이 넓어지고 안전지대 밖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훨씬 더 그래도 용기를 갖고 움직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안전지대라고 생각했던 것이 안전지대가 아니구나. 오히려 그 밖으로 나와서 앞으로 가는 게 안전지대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적당하게 벌고 적당하게 살고 그냥 고만고만하게 살면 그게 행복한 삶이고 그게 안락한 삶이고 그게 안전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는 거죠. 언제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내가 제자리에 있는데 근데 갑자기 뭔가 부모님이 아프다거나 이러면은 갑자기 위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안전한 것은 내 삶에 아무런 일도 안 터졌을 때만 안전한 거야. 근데 내가 갑자기 아파서 일을 한 달 쉬어야 된다거나 갑자기 부모님이 아파서 내가 병간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일이 터졌을 때 안전하지 않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그 전에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뭔가 더 많은 것들을 구축해놓고 더 이뤄놓고 해야 돼. 그러려면 움직여야 돼, 그죠? 그러기 위해서 이런 어떤 뭔가 큰 사건들이 터지는 게 비단 나쁜 일만은 아니다. 왜? 내가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더 큰 세계로, 더 큰 우물로 나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니까. 핵심 문장 2가지 문장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책은. 자, 용감한 사람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다. 자, 랄프 waldo 에머슨은 자신이 배운 가장 주요한 교훈은 자신이 두려워하는 일을 하면은 두려움은 반드시 사라진다는 것이다. 뭐라고요? 내가 두려워하는 일을 하면은 그 두려움은 반드시 사라진다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두려워하는 게 있죠? 저는 해요. 저는 무조건 부딪히는 편입니다. 왜?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다. 내가 두려움을 맞부딪힐 때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걸 너무 많이 경험해봤기 때문에 오히려 하려고 해요. 두렵지만 물론 근데 너무 두려우면은 조금 미뤘다가 천천히 할 수 있는 수준부터 하나씩 합니다. 하고 나면 생각보다 별거 아니네. 나 이거 할 수 있었네. 그러면서 나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주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 내면에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데 자꾸 여러분들이 그 무한한 잠재력을 꺼낼 생각은 안 하고 저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도와주세요. 우주님 살려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그죠? 그게 우주님은 답답해 미치겠는 거야.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을 줬는데 자꾸 자기는 못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속 터져. 진짜 무한한 성능을 다 내면에 탑재해 줬는데 그거 쥐뿔도 쓰지 않고 자꾸 못한다고 하니까 우주님은 속 터져갖고 미쳐버리겠는 거야. 그냥 고혈압이 오는 거예요. 고혈압이. 그죠? 근데 그런 내 능력을 활용하는 방법이 뭐다? 내 두려움 그걸 마주하는 거야. 하기 싫고 무서웠던 것들을 조금씩 해보는 거죠. 천천히 너무 겁먹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한 문장만 더 읽으면은 작가 도로시아 브랜디가 말한다. 그는 당신이 진심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이든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것처럼 행동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며 이것이 성공의 최대 비결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도로시아 브랜디라는 작가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절대 실패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고 움직이면은 그렇게 될 거야 라는 거예요. 실패를 가정하지 않고 나는 그냥 무조건 될 거야. 되는 것에서 포커스를 딱 맞추고 그러고 움직이면은 그게 성공의 최고의 요인이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거꾸로 하죠. 어떻게 거꾸로 합니까?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때 어떻게 할까? 실패를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안 될 것 같은데요. 막 이러면서 실패에 대한 준비와 대응책을 생각한다고 수백 가지 실패를 가정해봅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최악의 경우가 될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수많은 실패들을 상상하고 가정을 해봐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거꾸로 얘기하죠. 무조건 될 거야. 실패를 생각하지 않고 가면은 그게 성공의 최대 요인이 될 것이다. 최고의 방법이 실패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